네, 아까 문장 나와 있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대제라 건원이여 만물이 자시하고 하나니 이렇게 돼 있고, 만물이 자시라, 그 다음에 지제라 두 번째죠. 곤원이여 만물이 자생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게 다 주역의 건괴와 곤괴에 대해서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대라 표현했고 땅을 지라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큰 공을 세우면 참 지대한 공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얼마만큼 세웠다는 소리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 과장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하늘을 시라고 표현했고요, 땅을 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때 자라고 하는 것은 힘입는다. 우리가 자본주의라 할 때 요즘에 참 많이 쓰이는 말이죠. 만물이 시작함을 힘입고 또 만물이 생함을 힘입고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어떻게 했다? 시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먼저 시작을 해줬으니까 땅이 그것을 낳았다, 이런 날생자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뜻글자인 한문으로 표현하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시는 뭐예요? 시작할, 뭐라고 해요? 처음 시. 그 다음에 또 뭐 처음 시 이렇게 외우죠. 그 다음에 생자는 날생입니다. 그 또 날생이 있고 날출이 있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차이를 얘기해 보세요. 날출하고 날생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면은 몰라요. 이제 되겠죠. 자, 어쨌든 힘입는다, 잘해한다 이렇게 뜻이 되고, 잘해라고는 스스로 힘입는다라는 뜻이. 뭐에 힘내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재물, 재화, 쓸 수 있는 재화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재화, 그죠? 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바탕, 재물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거죠. 그 재물을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재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살려면 이게 절대적이다라는 거죠. 재화라고 할 때 그 조개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돈에 해당되는 건데, 옛날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또는 쌍눈, 다시 말해서 곡식까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살 만한 바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든든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 생각하면, 얘기하면, 그래, 지금부터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야지, 돈이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원래 국가가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요걸 기본 바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참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국가가 안 해줘도 알아서 참 잘하죠. 그죠? 국가가 이렇게 뭐 나서서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똑똑한 백성들이 됩니다.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국가도 아예 안 믿고 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이게 충돌이 많아지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는 별개 문제고, 또 시라고 할 때, 그래서 하늘은 시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항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항상 하늘이 양기운을 어디로? 땅속으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일이 되는 거죠. 그래야 만물이 싹 트는 거니까. 그래서 자, 네모, 우리가 여라고 하는 글자, 이건 누차 설명드렸죠. 무슨 소리예요? 같을려 그랬죠. 뭐가 같다고요? 자, 여와 네모는 같다란 뜻이에요. 같을려. 그런데 여러분 먼 산 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뜻글자는 글자 죽어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죽어라 봐도 안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치를 공부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팔계도 공부했고 기본적인 부수를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여라고 할 때, 여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생명의 씨앗을 잉태할 수 있는 자궁이 되고, 네모라고 하는 것도 하늘이 둥글다 그러면 땅은 네모가 되는 거죠. 하늘이 음양의 기운을 베풀어주면 땅은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다 음으로써 같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지와 음지 개념이 아니라 만물, 그저 씨앗을 배태할 수 있는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곤과 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곤과 지, 만물을 자 잉태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어떻게 돼요? 키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게 같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가 자궁 개념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누가 뭐가 오면은 하늘에 양기운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그죠? 여기에 생긴 뭐가 엉겨지는 거죠. 자, 이 글자는 우리가 사사로울 사자 무슨 뭐 마늘 모자라고 공부했지만 이미 뭐라 그러냐면 뭔가 엉겨진 기운 그랬습니다.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죠? 하늘에 이렇게 엉겨지는 게 요거라 그랬죠. 그래서 구름 문자라고 해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엉겨진 기운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엉겨지면은 여기서 뭐가 시작된 거예요? 생명이 시작된 거죠.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 생명이 땅 바깥으로 해서 그죠?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속에서 땅에서는 그래서 잉태되어서 속에 하나 생겨난 것이 되고 그것이 완벽하게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뭐예요? 출한 겁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이 속에서 뭔가 엉겨진 것이 되고 생개념은 이제 본격적으로 땅에서 이제 뭐가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 가지고 형체가 생겨나는 거죠. 여자가 임신 3개월이다 벌써 속에 형체는 다 생겨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게 생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시가 되고 땅은 생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옛날 사자소학 그 첫 번째 내용은 시에 나오는 그 소화 육소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그러니까 아버님 날 낳으시고 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이른바 잉태케 하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을 모르고 틀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거나 뭐 이런 이상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늘의 건곤의 이치에 의거해서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요게 간과가 돼서는 뭐 옛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썼으니까 요즘엔 어떻게 이렇게 고쳐서 써야 된다라고 간혹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뭐라 그래야 돼요? 공부를 해놓고 참 무지하구나. 무지막지하게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까라고 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모르면 왜냐하면 이게 뜻글자거든요. 그죠? 뜻글자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 보시고 자 혹시라도 제가 거기다 써놨는데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는 내용들은 항상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오타가 좀 많으니까 그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 수 있는 오타는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시고 여기 또 별도의 이 교정지 하나 들어간 게 있을 테니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주홍황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자 우라고 할 때 우와 자 주라고 할 때 주자를 둘 다가 전부 다 지부 집주입니다. 자 우리가 집 개념이죠. 우주도 하나의 집이죠. 왜요? 하고 물어봐야죠. 왜요? 우주도 하나 집. 우리가 집이라고 할 때 집 개념을 천자문 부수 공부할 때 이걸 집이라 그랬죠. 이거는 하여튼 여전히 아직도 이건 간머리고 민간머리고 혹시 그러신 분 그런 그냥 별명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자 정확하게는 이건 덮을멱자고 위에 끝자는 뭐라 그랬어요? 집면이라 그랬죠. 집면자가 되고 집멱입니다. 아, 이건 덮을멱자예요. 집이 아니에요. 자, 집이라고 할 때 집은 우리가 얘기하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기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나무에다 집 짓고 얼기설기 집 짓는 그 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소예요. 둥지. 그죠? 둥지 소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나무 과일 위에다가 이렇게 쓰는 그죠? 요걸 뿐이에요. 우리 집 아니에요. 우리 황화문명관의 집은 뭐 어떤 집이에요? 불 때는 집이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해서 구들이 있거나 어떤가 집안에다가 온도를 두고서는 불 때는 집이어야 되니까 집안에다가 불을 뗀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바깥으로는 굴뚝이 있어야 됩니다. 굴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질식해서 죽어요. 잘못하면 따뜻해지려고 하다가 죽습니다. 굴뚝 없는 동네가 있긴 있죠. 참 무자비한 그 통치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굴뚝 없는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이 없고 조선시대 때. 어디예요? 제주도 놀러 안 가보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하나도 없죠. 거봐요. 제주도 놀러 가면 뭐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옛날 마을 한번 쭉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죠? 부엌에 무슨 부엌 있죠? 부엌 보면 부엌 구경 안 하셨죠?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생각 없이 보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 자, 이제 일본은 대마도가 가까우니까 일본 놈들이 자주 침략을 하니까 이제 참 어리석은 이 관리들이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혹시라도 저쪽하고 내통할까봐 그게 뭐냐면 연기를 피워 올려가지고 내통할까봐 그 제주도에 사는 주민들을 불을 못 대게 했죠. 굴뚝을 못 쓰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엌에다가 굴뚝 없이 그냥 그 불 때 가지고 음식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굴뚝이 없는 동네예요, 그 동네가. 이런 무지막지하게 통치를 하는 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 안에서 그죠? 음식 요리를. 자, 어쨌든 그거는 예외적인 경우죠. 그 우리 황하문명권의 굴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끓여 먹는 게 아니죠. 음식 끓여 먹는 거야 밖에서 얼마든지 여름에 우리 원래 안 떼고 기본적으로 항상 중요한 건 겨울입니다. 겨울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 추운 겨울에 바로 뭐예요? 집안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의 좋은 방식이 바로 뭐냐면 온돌 방식입니다. 온돌을 깔아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따뜻한 공기가 순환해 가지고 바깥으로 뽑아내는 것이 바로 굴뚝이죠. 굴뚝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집안이 따뜻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굴뚝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지붕을 덮는 게 아니죠. 단순히 지붕을 덮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붕을 덮어두는 게 바로 뭐다? 모두 총자예요. 모두 다 안에 다 덮어서 거느리는 겁니다. 총재할 때 이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의 제일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모두 총자가 되고 앞에다 흙토자로 흙으로 덮으면 이게 뭐가 돼요? 무덤이에요. 죽은 사람의 집은 이렇게 돼요. 그죠? 죽은 사람의 집은 굴뚝을 쓸 일이 없죠. 그냥 봉분 덮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러면은 뭘 모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붓글씨 쓰다가 못 뿌린다고 빼놓고 쓰긴 쓰는데 그건 그러려니 하고 그건 그림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옛날에 왜냐면 글자들 한석봉 천장 보면 이런 방식으로 쓰는 글자들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못 뿌린 글자다. 과연 저 사람이 알고 썼는지 모르고 썼는지 묻지 마세요.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사람이 사는 집은 반드시 이거 굴뚝이라 그랬죠. 자, 지붕이 있고 지붕에다 우리는 처마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처마예요. 여기는 그냥 봉군 개념에 이런 개념 우리는 처마예요. 왜? 자, 우리가 제가 이 글자만 얼른 하나를 제대로 공부해도 동서양 문화를 다 비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날 서양 문화가 막 들어오면서 집이 조금 넓은 집들 마당 쫙 해놓고 거기다 뭘 깔아요? 잔디 깔고. 참 부러웠죠. 그죠? 쟤네 집은 또 뭐야? 양옥집이에요. 그죠? 양옥집으로 집 네모칸 하나로 탁 지어놓고 앞에 잔디도 착 하니까 어우 부러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집들 어떻게 되든가요? 그런 집들에 유별나게 환자들 많아요. 그죠? 어디 아프도 참 부자로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아픈 데들은 또 많은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일 나는 집들입니다. 앞에 잔디까지 깔아놓고 왜? 여름에는 비가 많아가지고 습합니다. 그리고 또 마당에 또 나무도 많이 심어놨죠. 이게 여름에 습하죠. 겨울에는 또 그다음에 그죠? 그늘져요 집들이. 겨울에는 나름대로 집 들어오긴 하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북위 30m 황하문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을 짓고 마당은 횡댕그레 놔두고 기껏 조경을 하더라도 어디다가 올 밑에선 봉숭아 정도만 심으면 돼요. 나머지는 어디로? 저 뒷곁으로. 경복궁에 가면 게 있잖아요. 그죠? 중궁전 그 뒤편에 보면 화계라고 해서 꽃 계속 심을 수 있는 계단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집을 지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여름에는 비가 많더라도 잠깐 장마 기간이라도 해가 뽀송뽀송 나죠. 그 집안들을 잘 말립니다. 지금 아파트 생활, 작은 집의 아파트 생활이나 옛날에 조금 아파트 크기 져놓고 안방 쪽에도 또 화장실 넣어놓은 집들 쓰든가요, 안 쓰든가요? 써요, 계속? 안 쓰죠?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습기 차가지고 여름에 미치고 팔짝대 온 집안이 다 습기 차요. 곰팡이 피면 그거 바로 사람의 건강 위협입니다. 안 써요, 요즘에는 아예. 그냥 창고로 쓰죠. 한동안 그 유행처럼 했으면 그렇게 만들려면은 통풍 잘 되게 어마어마한 그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만이 뽀송뽀송해져가지고 더군다나 이 집들은 뭘로 만들었느냐? 흙과 돌로 만들어도 돌은 습기 더 찹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이 얼른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름에는 해가 남중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주면은 집안으로 햇볕 안 들어오죠. 그런데 저놈의 양옥집을 지어놓으면 이게 햇빛 가리개가 없어가지고 여름에도 햇볕,
정작 추운 겨울에도 그저 들긴 들다마는 이게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겨울 같은 데는 햇빛 길게 들어와야 되고 여름에는 햇빛 안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구조가 바로 이 집입니다. 그래서 집멱자 여기에 여기는 바로 집의 뭐예요? 처마예요. 처마. 그리고 웬만큼 집이 좀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죠. 그래야 겨울에 어떻게 돼요? 눈 왔을 때 눈 잘 내려가고 여름에 비 왔을 때 잘 빠져나갑니다.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산골 지역들은 어떻게 해요? 저 스위스 같은 게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눈은 엄청나게 무게가 있기 때문에 다 부러집니다. 겨울에 산간 지역에 가다 보면 눈이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밤에 툭툭툭툭 소리 나죠. 소나무까지 다 부러지는 소리들이에요. 소나무는 더군다나 이 이파리가 그대로 겨울에도 있기 때문에 눈 쌓이면 그 무게 감당 못해서 빠집니다. 이게 원래 우리 쪽에서 사는 이 집들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죠?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래서 집이라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은 추운 겨울에 난방하고 연기를 잘 빼낼 수 있는 굴뚝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다 덮여 있는 이 모든, 그래서 하늘, 그것도 다 그런 지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 덮은 이 하늘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공간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쓴 것은 갈루자입니다. 우리가 갈지자라고 쓰는 것은 자 이렇게 쓰죠. 사람의 걸음걸이죠. 사람 걸음걸이 그냥 이렇게 그죠? 걸음걸이가 이렇게 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걸음걸이게 돼가지고 걸음걸이니까 자 이렇게 쓰는 것이 되고, 이거는 간다라고 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그죠? 향해서 가는 것이 되고, 주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밭에서부터 싹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싹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거리, 공간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집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에 감싸져 있는 집인데 그 집의 공간적인 집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그죠? 이걸로 표현하고, 시간적인 개념의 일정 공간을 표현할 때는 이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우가 되고 시간적인 주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죠. 우리 주자를 쓰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창덕궁에 가보면은 우리가 흔히 비원이라고 하는 곳, 그죠? 거기에 보면 주합루가 있죠. 저 이른바 천도의 운행, 하늘과 더불어서 그 뜻을 합한다라는 개념의 자, 영조 때 규장각이 있고 그 밑에 위가 바로 주합루로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아래가 주합루인가요? 위층이 규장각인가요? 몰라요? 어느 쪽이에요? 여기 오늘 답사 가시는 분 안 오셨구나. 자, 규장각과 주합루, 자, 그죠? 우리가 그 향원정에 보면은, 향원정 맞나요? 저도 이름 다 까먹었네. 창덕궁 저 안쪽으로 가 보면은 연못이 있고, 그 위에 규장각이 있잖아요. 그죠? 밑에는 아마 규장각이, 밑에가 그게 비원이라고, 제가 지금 비원이라고 그랬죠. 창덕궁에. 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비원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여기 금원이라 그래야 되는 거죠. 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놈들이 다 접수를 해놓고 자기네들 거기 그 파티장으로 쓰면서 거기에 그 사무국의 이름을 바로 비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쓰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금원 개념으로 이렇게 또는 후원 개념으로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와 주가 되고, 자 여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쨌든 그 하늘의 별의 움직임에 의거해서 뭐의 시간, 그죠?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공간을 표현했는데 그 별들이 보니까 그죠? 별들이 반짝반짝하는 그 무수한 별들이 자 은하수를 이루고 있는 거죠. 마치 그냥 어마어마한 별들이 큰 물진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홍자는 원래 큰 물 홍입니다. 우리가 보통들 클홍 외우죠. 정확하게 보면은 그냥 클홍 또는 넓을 홍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물어보죠. 뭐가 넓고 뭐가 커요? 그죠? 자, 분명히 자, 뭐가 넓고 뭐가 크냐라고 물으면 이것도 그냥 깜깜하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글자를 보셔야 돼. 글자에 뭐가 돼 있다? 물숫자에다. 그죠? 물숫자를 붓으로 쓰면 이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합할 공자죠. 자, 물이 다 합한 게 뭐예요? 바다죠. 그래서 바다는 아무리 가물어도 바닷물 말랐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강물은 말라요. 그래서 늘 매양매자죠. 매양, 항상 물이 있는 곳이 바로 뭐다? 바다가 되죠. 그럼 매양매자도 또 보세요. 이렇게 뭐가 매양이야?
여기 매양매자인데 늘인데 뭐예요? 모든 만물은, 그죠?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다 어머니한테서부터 나온다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누군지 몰라도 되잖아요.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없을 수가 있죠. 태어나면서, 그죠? 모든 다 반드시 어머니 뱃속을 빌려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는 다 항상 뭐가 있다? 어머니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안 보이니까 일단 우리가 항상 보이는 걸 가지고 글자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게 내양이죠. 또 다른 편으로 표현하면 그럼 모든 만물의 어머니는 어디에서 나온다? 물이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석은 아무리 가물어도 늘 물이 있는 곳이 바다구나. 이런 걸 보면서 바닷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다. 왜? 우리는 가물더라도 저쪽은 한쪽은 홍수지게 돼 있죠. 바다는 전 세계적인 이거 같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자, 함께 공자예요. 다 물들이 다 함께 다 모였다. 원래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물대로 흘러야 되죠. 자, 산에서 나오는 그 물들이 흘러서, 자, 물들이 저 위에서부터 손톱 쳤죠. 조금씩 모여가지고 작은 물을 이루고 큰 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계곡물이죠. 이것이 조금 더 흘러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죠? 하가 되고 가히 물이라 할 만하다 하고 하나 강이나, 그죠? 윗물과 아랫물을 이어주는 것이 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계곡은 계곡대로 어떻게 산 밑으로 흐르는 거죠. 패인 곳으로. 강은 강대로 땅 사이로 어떻게 돼요? 패인 곳으로 흐르고, 바다는 이제 넓게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런데 물이 다 함께 있다 이 소리예요. 뭐예요? 뒤섞여 있죠. 바다로? 바다는 바다 영역이 있죠. 뒤섞여서 다 같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은 물대로 물길 따라 흘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디까지 넘쳐온 거예요? 밭에까지. 홍수가 난 거죠. 물이 다 함께 있다. 자, 공자가 제가 말을 어렵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쉽게 알아듣기 쉽게 뜻글자로, 자,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이라 그랬죠. 함께 공자입니다. 글자가 뭘 함께 공자냐면 다시 말해서 이게 조금 정전법에 이 땅을 몇 집이? 8집이, 그죠? 8집이 함께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쪽으로 흐를 거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를 거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사방팔방이 다 뭐예요? 물바다가 된 거입니다. 그래서 큰 물 홍이에요. 홍수할 때 이거 쓰죠. 큰 물 홍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크냐? 물이, 그죠? 물길 따라 가지 않고 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물지다라는 말로 씁니다. 우리말로. 한자는 아는데 우리말은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한자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자기 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큰 물질 홍이에요. 자, 이 큰 물이 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언제 시기냐면은, 자, 우리 역사적으로 표현하자면, 자,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의 무슨 시기? 노아의 방주 시기. 이렇게 되죠. 그 노아의 방주 시기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 지구상이 뭐냐면 큰 물 지는 때입니다. 전 지구가 홍수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죠? 그래, 그게 이제 우리 동양문명권, 황하문명권에서는 언제 때다? 노아의 방주는 잘 나오면서 이렇게 모르면 참 자기 정체성을 잃고 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었죠. 이름하여서 요순시대입니다. 요임금, 순임금 시대. 요순시대를 태평성대라 하는데 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예요. 서구에서, 자, 저 기독교 문명사에서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만 배만 들어서 타고 도망가면 되는 거였지만 이렇게 되면 저 욕할 거죠. 그동안에는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래도 뭘로써 저기 땜마금 하면 선지자라. 그 다음에 하느님으로부터, 그죠?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라 얘기해도 돼요. 왜? 그건 유목민족이니까. 홀로 따로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양만 키워서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농경사회에서는 나 혼자 살겠다고 지도자가 도망가면 돼요? 이 사회는 그 영원히 추방입니다. 저자 뭐 할 때는 백성 버리고 살더니 다시 들어와? 아예 안 받아줘요. 그죠? 자, 요 시기 때 요순임금 시기 때입니다. 요 시기 때 요 임금이 자 홍수도 났죠. 그런데 자기 나이는 80, 그러니까 7, 80이 다 돼가죠. 재빠르게 대처를 하는데 늙은 몸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저기 변방에 있는 자들은 지금 서로 권력 쟁탈들은 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 나를 이어서 잘 다스릴 사람은 구하라 그래서 순임금을 마침내 받아가지고 순임금이 섭정을 합니다. 이때 순임금이 섭정을 하면서
자, 이제 법도를 잘 만들어서 그 주변에 이른바 그 권력 쟁탈하는 자들 좀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바로 홍수를 다스려요. 홍수를 다스릴 때 우임금이 바로 이제 뭐 이제 누구로부터 물을 다스리는 대법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지금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타나는 바로 홍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글이 있습니다. 홍범이라고 하는 이 글을 받게 돼요.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자, 일활수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전해지냐면은 주나라의 역사책에 전해지는데요.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폭군인 주를 멸하고 난 뒤에, 자, 이제 뭐 세상을 다스리긴 다스렸는데 어느 한 권력 무너뜨렸다고 새 권력을 백성들이 금방 인정을 하던가요? 인정 안 하죠. 어떤 놈인지 어떻게 알아요? 더 지독한 놈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안 하니까 바로 은나라 백성들이 현인이라고 섬기던 바로 기자, 우리 기자조선이라는 분이 있죠. 자, 기자가를 찾아갑니다. 나한테, 그죠? 나는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방법을 가르쳐줘라 라고 했을 때 기자가 바로 이 오행대법을 가르쳐 줍니다. 홍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이치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우임금이 치수 사업을 하던 얘기를 들려줍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바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바로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이요, 4월 금이요, 5월 토니라 라고 해서 수, 화, 목, 금, 토의 이치로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물은 윤화한다 이렇게 했죠. 물은 자, 만물을 다 적시면서 아래로 흐른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불타오르고,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 굽고, 처음에는 굽혀서 나오다가 바르게 되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단단하지만은 처음에는 겉붙집을 따라서, 그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단단해진다라고 했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그죠? 흙은 여기서 심고 거두는 것이 바로 토원가색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앞에 부수할 때도 한번 공부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오행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가르쳐 주면서, 자, 물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이 물을 다스렸던 것이 아까 우임금이었죠. 우임금의 아버지였던 곤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우리가 물이 넘친다 그러면 보통 물을 어떻게 돼요? 물막이 공사하죠. 이 아버지가 이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는데 물막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물막이 공사하면은 아무리 그 댐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물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고 터져버리면 오히려 더 큰 재난이 납니다. 내내 그 짓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귀양 갔고, 이게 누구냐? 우임금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귀양 가서 죽고, 자, 다시 우임금을 발탁해서 이 물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우임금은 뭘 했느냐? 바로 이런 오행의 이치를 상제로부터 받았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는데, 뭔가 이제 어떤 현인으로부터 받았겠죠. 이게 이제 우리 동이족의 단군으로부터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어쨌든 납니다. 어쨌든 오행의 대법을 받았더니 물은 일활수라고 했고, 물이 만물의 근원이 되는데 물은 어떻더라? 아래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막이 공사가 아닌 어떻게 돼? 물길을 터주는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길을 마침내 터가지고 그 물들을 전부 다 어디로 뽑아냈느냐면은 바다까지 다 뽑아내요. 그것이 자 우임금의 치수 사업이 되고요. 나중에 사해진해라고 하는 5장, 6장, 7절에 그 뭐예요? 구조우적이요. 바로 8절인가요? 8절에 구조우적이요. 백군진병이라고 하는 구조우적 9개의 주는 우임금의 발자취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천자문하고 거리가 멀 것이다 생각했더니 바로 안에 다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잘 들으시고 차곡차곡 쌓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큰물 홍자가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오행의 대법 이치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인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 오행을 가르쳐주는 얘가 수화목금토라 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그죠? 흐르되 요거죠. 적시면서 흐른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도가에서 노자 같은 경우는 상선은 약수라 그랬죠. 가장 좋은 선은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래로 흐르면서 만물을 다 적셔주고 남들은 다 위로 가고 싶은데 물은 아래로 흐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위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네가 윗자리에 있지만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풀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홍자라고 할 때는 이제 일단 큰 물지다라고 하는 데서 그 다음에 크다. 뭔가를 큰 거를 표현할 때 홍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먼저 반드시 자,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이 질펀하게 흘렀다. 홍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홍수가 난 것처럼 원대 다 질펀하다 이렇게 보시고 홍수가 나서 그 다음에 물 빠지고 나면 뭐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이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라고 쓴 것은 자, 원래 물은 이 글자의 원 글자는 이렇게 되죠? 부수에서 공부했는데 내천자의 글자가 여기에 다시 말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가 있거나 산이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도는 거죠. 그 이렇게 쓰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돌순 이렇게 쓰죠. 요자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순할 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으면은 그냥 돌아서 아래로 계속 흘러나가는 거죠. 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물이 어떻게 했냐? 저 글자 잘 보세요. 요리 가고 요리 가고 이놈 한 놈은 이렇게 가버리죠. 그죠? 물이 지멋대로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물길 따라 가지 않고 지멋대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서 밭에서 자라고 있던 그죠? 밭에서 자라고 있던 이 풀들이 어떻게 돼요? 싹 쓰러져서 없어진다. 이제 없을 망자죠. 위에는 풀초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가다 보니까 나머지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잡풀들만 이렇게 된 바로 황무지가 되는 겁니다. 황무지 할 때 이렇게 쓰죠. 황무지 쓰고 우리가 황당무계하다 황당하다라고 할 때도 이 글자 씁니다. 황당하다. 당황할 때 당나라 당자 쓰죠. 큰 소리 칠 땅 이렇게 씁니다. 소리만 빽빽거려 봤지 아무것도 없는 거 황당무계한 사람 할 때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물이 지어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 황무지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제 됐죠? 이걸 가지고 뭐 우주는 크고 거칠다 그게 뭔 소리요 하고 물어보면 본인들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뜻글자를 정확하게 잘 보시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 우주 그 태극의 이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일월령측하고 진수열장이라 일월이라라고 하는 것도 이미 부수에서는 다 설명드렸죠. 해와 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해와 달이라고 표현하는데 해라고 하는 것은 나타는 그저 하늘 가운데서 가장 밝은 거죠. 가장 밝은 것이 되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어두운 밤하늘을 아주 환하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죠? 속의 양이죠. 그죠? 속의 양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가지고 이 글자가 뭐냐 그랬더니 또 뭐 원리는 음양의 이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공부하셨어요? 해는 나리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점은 뭐라 그래요? 이제 상형 문자라고 이제 해석들을 하면서 태양에 있는 흑점이고 이거는 달에 있는 달 가만히 보면 거기 뭐 검은 점이 있는데 달의 분화구 요즘 말하는 이제 분화구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죠. 그럼 속된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개 뭐 같은 소리다 하면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글자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날일에 대해서요. 날일에 대해서 서신의 설문해자에서 여러분들 책으로 표현하자면 53쪽입니다. 53쪽에 뭐라고 표현했나요? 제가 참 기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참 너무너무하게 무시무시하게 해놨죠. 뭐라고 했나요? 일실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실야라 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양지 일단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방식 그대로 대양지 정이요. 그 다음에 대양지 정이면 불휴라.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밑에가 세추자죠? 세추 불휴라. 그 다음에 월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나요? 그 밑에 월에 대해서는 권랴라. 권랴라.
그 다음에 음지 정이라 이렇게 했나요? 자, 이 설문회자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읽는 방법. 일실자라. 실은 열매 실자죠. 그 다음에 대자로 썼는데 읽을 때는 태로 읽으세요. 태, 이 글자는 양자의 원래 원글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지 정이며 불휴라 이렇게 불휴라. 그 다음에 이것은 자 권랴라 대골골자로만 알고 계시죠? 빠질 골자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태음지 정이라 태음지 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주역이치 모르면은 그냥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외우시면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는 외우지 말라 그랬죠. 일실이다라고 하는 건 실이라고 아까 열매죠. 열매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열매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동글죠. 네모난 열매 있어요? 물론 뭐 길쭉한 열매도 있지만 어쨌든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이 꽉 찼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실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꽉 차다. 자, 열매라는 의미도 있고 차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분명히 있을 때는 실이다 표현합니다. 그럼 일실이다. 해라고 하는 것은 꽉 차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는 달에 비해서 달은 차고 기울고 하죠. 차고 이지러지고 하는데 해는 차고 이지러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꽉 차 있는 열매 모양에 비유했고 이것을 또 한편 저기 우리가 주역의 괴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표현하죠. 꽉 차 있는 거죠. 아직 이게 선생님 작대기인데 어떻게 꽉 차 있어요. 이것을 간단한 부호로 만들자. 그러면 일단 빠두고 그 다음에 태양의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양의 정이라고 할 때 정자는 자,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쌀미자에다 풀을 청자를 썼듯이 쌀을 도정을 해서 아주 그저 속에 있는 속살만 딱 뽑아낸 거죠. 맨 처음에 곡식했던 거둬들인 쌀을 도정을 하면 정말 푸르디푸르죠. 아주 투명할 정도로 푸른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알짜만 뽑아낸 것이 바로 정이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한 액기스 중에 액기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액기스 중에 액기스를 또 정이라 표현하고 한편으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정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순수한 뭐에 그것만 가득 모인 것을 정화라고 표현하죠. 그죠? 영어로 표현하면 에센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해라고 하는 것은 양 가운데, 그죠? 양 중에 양이라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태극에서 자,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양에서 양이 있고 또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태양이라 표현하고 뭐예요? 소음이라 표현하고 태양에서도 다시 또 태양에서도 또 뭐냐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양 중에 양이다라고 하는 건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죠? 양 중에 양을 표현하는 그래서 태양지 정이며 그다음에 뭐다? 불휴라 그랬죠. 이지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자도 설명됐고 휴자를 한번 보세요. 휴라고 하는 글자를 어떻게 썼느냐면 범호자를 썼죠. 범호자 밑에다가 세주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자 부수에도 없는 글자입니다. 파낸다 그냥 글자상으로 보면 돼요. 가면서 우리가 가로자를 이렇게 쓰죠. 가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패인다라는 의미로 보이시면 돼요. 그럼 범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보면 7, 7자 들어가 있죠. 우리가 호라고 하는 서방 백호라고 했을 때 이것도 설명은 다 드렸을 겁니다. 서방 우리가 백호 동서남북에 그 여기를 다 하면 백호 개념이 되고 여기는 뭐예요? 청룡이 되는 거죠. 청룡이 되고 자 호자에 보면 서방 7태 우리 그렇게 외웠을 겁니다. 7, 7자 들어가 있죠. 자 청룡의 용이라고 할 때 용자에도 보면은 그제 3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윤달 윤법이죠. 윤달에 그 용이다 청룡이다 백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자리 이를테면 동방칠수인 각항저방 신미기 나중에 나올 겁니다. 각항저방 신미기라고 하는 7개의 별을 쭉 이으면은 마치 용처럼 보이더라. 그죠? 용처럼 보이고 앞에 이제 동방 청색깔을 붙여서 청룡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규류이묘 필자삼이라고 하는 7개의 별을 쭉 또 이으면은 백호처럼 보입니다. 백호라는 게 실제적인 게 아니죠. 자, 이 별자리를 표현하는데 용과 호로 표현해요. 왜 그럴까요? 별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자리의 이동에 따라서 뭐가 생기더라? 계절의 변화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책력이 달라지게 되겠죠. 책력의 변화가 생기는 거니까 자, 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력의 시작, 봄은 시작이죠. 책력은 삼륜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성되는 것이 19세 칠륜법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방 7태라고 할 때 7은 숫자가 자 7이라는 의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자는 우리가 이것도 몇 번 다 공부했습니다. 남방이 때라고 여기는 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불쾌가 되죠. 남방 이화라 그랬습니다. 그죠?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자 이것을 불을 표현하고 자 불을 표현하고 불의 괴명이 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는 날아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새를 표현하고 새 그러면은 남방 이화가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면은 9였죠. 공부 다 한 거 이렇게 응용이 돼야 됩니다. 자 9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7과 9가 되는 거죠. 7과 9 합치면 얼마가 돼요? 16이죠. 16은 몇 번째 다음이에요? 15의 다음이죠. 15 그러면 15야 보름달이죠. 15야 보름달 이후로부터 16일 이후부터는 달이 이질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편을 또 잘 찾아보면은 휴라고 하는 글자가 뭐라고 되냐 음력 16, 17일 즈음이라는 얘기도 나올 겁니다. 이것까지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달이 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질어진다라고 할 글자가 한자는 이렇게 돼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이질어질 결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어요. 자, 우리말로 이것도 이질어진다, 이것도 이질어진다. 두 개의 차이는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몰라요, 지금. 그죠? 이거 보실 줄 알아요. 자, 이거는 그러면 보름달 이후로 이질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 결석했습니다. 그럴 때 결자 뭘로 쓰던가요? 당연히 이걸로 쓰죠. 결석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 사람 누가 아무개 오늘 결석했나요? 그러면 그 아무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보이는 거 없다. 안 보이는 거. 그죠? 안 보이면 없는 거죠. 어쨌든 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통 달은 언제 봐요? 밤도. 자,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가 다 밤이잖아. 해 뜰 때까지가. 밤도 어느 밤? 내가 잠자기 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죠? 세상의 기준은 나로 기준해서. 그리고 보통 언제 일어나요? 아침에. 그죠? 해가 뜰 때쯤 되면 그때쯤 일어나면 정말 엄청 부지런한 사람이죠. 어쨌든 대체로 해 뜰 때쯤 봐요. 그러면 내가 달을 보는 시간은 언제예요? 저녁에. 그죠? 저녁밤이 잠자기 전에 보는 거죠. 그럼 잠자기 전에 보이는 그 달은 어떤 달이냐면은 그래서 제가 달을 보라 이 소리고 날짜를 잘 보라라는 게 초생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보름달까지 보잖아요. 그죠? 보름달 저녁 때 대보름이다 그러면 저녁 때 쫙 떠가지고 그러다가 점점 달이 늦게 뜨기 시작하죠. 그죠? 점점 늦게 뜨기 시작해가지고 자 이제 새벽에 뜨는 달이 있습니다. 새벽에 뜨기 시작하면 우리 봐요, 못 봐요? 이제 그 새벽달 보는 사람은 두 종류라 그랬죠. 도해지에서 보는 사람, 일찌감치 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새벽 그저 뭐 물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도둑님,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생 좀 고단하신 분들, 새벽에 일 나가시나요 되는 분들, 그죠? 이런 경우가 새벽달 보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새벽달 보기 힘들어요. 그 새벽달을 보는 것은 바로 언제가 되느냐면은 달이 자 초생달에서부터 보름달로 해서 그 다음에 점점 이질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보름 반달이 두 종류가 있죠. 상현이 있고 하현이 있죠. 하현은 바로 뭐냐 이질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지나서 이질어지기 시작하는 그 하현달이 바로 뭐냐면은 결입니다. 그 반달 이후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백날 제가 설명해 줘도 모를 겁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냐면 자 이거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8개 다 공부하라 그랬죠? 여기가 오죠? 저 글자 잘 보세요. 오하고 밑에 산자가 있죠? 그죠? 산이 어디냐면 여기 북산 간이죠?
그 뭐죠? 칠간에서 간이라고 했죠. 간방. 간방이 말하는 동북방이 되는 거죠. 동북방이 언제면 새벽이죠. 새벽에 떴다가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이때 가서 진다 이 소리예요. 그럼 나 우리 봐요, 못 봐요? 해 뜨는 순간부터는 또 어떻게 돼요? 햇볕에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아예 빠진 거죠. 아예 빠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는 뭐냐면 쾌자입니다. 자, 이 쾌자는 뭐냐면 주역으로 이미 공부 다 했어요. 이것도. 음력 몇 월 달이냐면은 음력 몇 월 달 여기라 그랬죠. 자, 네, 음력 3월이죠. 4월이 되면 순양으로 가득 찬 4월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5월이죠. 음기운 하나. 그죠? 이게 쾌월이 되고, 쾌월이다 그러면 양기운이 점차 올라가면서 마지막 남은 하나 결정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결단한, 그죠? 그게 결이 되고, 이때가 언제예요? 농사지는 음력 3월 진월이 되고, 농사 농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요 달입니다. 하나. 조금 남은 걸 양들이 이렇게 지금 오면서 결단하는 거죠. 바로 요 시기 때 떴다가 지는 것. 그 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연달 이후, 그죠? 하연달 이후에, 하연달 반달에서 점점 더 이질어지는 게 요 결입니다. 우리말로 똑같이 이질어진다지만 요 이질어지는 것은 보름달에서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되고, 이 결은 바로 뭐냐, 하연달에서 더 이제 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석하는 것은 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그 자리에는 오늘은 안 보이더라라는 거 빠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걔는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영 못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있기는 있는데 그 자리에 안 보이더라. 그러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왜? 나중에 다시 또 돌으면 다시 또 올 거니까. 그 소리죠. 뜻글자를 뜻글자답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